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가족도 잘 챙겼고 내 할 일은 다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웃을 일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뭔가 해야 할 이유가 없고 하루가 지나도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 박사 김성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도는 게 불편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잘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허전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많이 겪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무함을 어떻게 나만의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허무함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해진 인생 코스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10대 때부터 공부했고 졸업하면 취업을 위해 또 달렸습니다. 입사 후에는 승진과 성과를 위해 주말도 없이 일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대출을 갚고 자녀 교육까지 신경 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이상을 달려왔는데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감정이 바로 이 허무함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 삶이 내 의지로 만든 삶이 아니라 사회가 정해준 표준 경로를 잘 따라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경로는 분명 안정적이고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사회적 기대에 더 충실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을 내려놓고 자녀가 독립하고 매일 가던 회사에 가지 않게 된 순간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허무함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의 재정립기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라 묻어두었던 내면의 자아가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왜 이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가?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의사 로버트 월딩어 박사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75년 이상 추적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고요. 그런데 이 말의 진짜 핵심은 관계의 출발이 자기와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는 얼마나 대화를 나눠봤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허무함을 단순히 우울이나 무기력으로 넘겨선 안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년 퇴직 후에 급속도로 우울해지는 남성들의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이란 정체성을 잃고 난 뒤에 자기 삶의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게 되면 삶의 이유까지 같이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퇴직 후 2년 동안 일절 활동 없이 지낸 58세 남성은 병원에 우울 증세로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우울증 약을 처방했지만 가장 큰 효과를 본 건 하루에 1시간 걷기라는 아주 단순한 과제였습니다. 이 남성은 걷는 동안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중에 뭐 하고 싶지? 그리고 걷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새로운 취미 모임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는 직접 워드 프로세서를 배워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함은 종착점이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내가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인이자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허무함을 제대로 직면하고 나면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고 언제 기뻤으며 어떤 순간에 몰입했는지를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내가 오늘 가장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그게 뉴스였든 자녀 걱정이든 건강에 대한 불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 기록하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시작점입니다. 또 하나, 가능하다면 장소를 바꾸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근교 도시를 혼자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낯선 공간에서 여러분은 아버지도 팀장도 아닌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야말로 허무함을 이겨내는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지금 느끼는 이 허무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치열하게 살았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서사를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깊은 허무함을 느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허무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허무함을 단순한 우울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기복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허무의 본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허무는 단지 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허무함의 정체는 바로 정체성의 공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오셨나요? 아버지, 어머니, 부장, 사장 혹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 이름들 속에는 역할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에 맞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우리는 갑자기 공중에 떠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허무의 핵심입니다. 정체성을 부여해 주던 역할이 사라지자 내 존재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 단계에서 중년기를 생산성 대 침체의 시기로 규정합니다. 즉,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그 활동을 멈추었을 때 겪는 내면의 침체와 공허가 이 시기의 핵심 과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침체의 중심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적 정체성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출근할 때는 직원으로, 회의실에서는 리더로, 집에서는 부모로 기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정체성은 역할 중심의 정체성입니다. 즉,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입니다. 하지만 이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허무를 불러옵니다. 미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컷은 진짜 나와 거짓 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거짓 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내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나, 가정에서 기대하는 나,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는 나.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동안 진짜 나는 점점 숨겨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나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허무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했고 부지점장까지 승진한 뒤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고 점점 말수가 줄고 외출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 후 돌아와 보니 그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글을 보고 아내는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이 남성은 사실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였는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사회적 역할 외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했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 한때 몰두했던 취미, 감정이 요동쳤던 순간 등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내 안의 진짜 나를 다시 호출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 나는 누구이고 싶은가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나를 단순히 복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메모장에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나는 무엇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까? 나는 누구의 말에 감동을 받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가? 같은 질문을 이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해보면 점점 내 안에 묻혀있던 진짜 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실천법은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역할이 아닌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도움을 주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경험 속에서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허무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새롭게 구성해가는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이고 진짜 나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생 후반전은 사회가 설계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정체성의 공백은 두렵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을 어떤 이야기로 채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허무의 본질이 정체성의 공백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남편, 아내, 아버지, 팀장, 사장이라는 역할로만 살아왔기에 그 역할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함께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이 허무함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허무는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동안은 남이 정해준 역할을 잘 수행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짜준 인생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직접 대본을 쓰는 시점,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물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실행 전략을 단계별로 그리고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력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머무는 장소는 생각의 방향과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공간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물리적 환경이 사고의 확장성과 감정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거실, 같은 TV 앞에 앉아서 보내는 하루는 여러분의 사고를 고정시키고 제한합니다. 반대로 낯선 공간이나 변화된 환경에 들어가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다른 시각과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일본 규슈 대학의 한 연구팀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산책할 때보다 새로운 동네를 탐방한 그룹이 더 높은 창의성과 자존감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루 일정 중 일부 시간을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몸을 두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늘 가던 아파트 놀이터 대신 근처 공원을 가고 집 앞 카페 대신 한 정거장 떨어진 도서관에 가보는 겁니다. 낯선 공간은 여러분의 머리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나만의 리듬, 나만의 반복 루틴, 나만의 시간 구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퇴근 시간 같은 외부에서 정해준 리듬이 사라진 지금, 나만의 시간 구조가 없다면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나만의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9시에 커피를 내리며 오늘의 할 일 3가지를 종이에 써보는 것, 점심 식사 후 산책하며 음성 메모에 생각을 남기는 것,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느낀 감정 1가지를 일기로 적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시간에 의미의 구조를 부여해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시간의 구조화라고 부릅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루틴이 잘 정립돼 있다는 결과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감정 기록하기입니다. 허무함은 감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관찰할 수 있고 언어화하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긍정심리학센터에서는 매일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기록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줄고 자기 효능감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그냥 슬펐다, 허무했다가 아니라 왜 슬펐는지, 어디서 그런 감정이 시작됐는지를 써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아무런 일정이 없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다. 그 순간 내가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적는 것이 감정의 본질을 꿰뚫는 훈련입니다. 이 작업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관찰이 반복되면 나를 허무하게 만든 생각과 감정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몰입감을 회복하는 경험 만들기입니다. 허무함은 대개 무기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은 몰입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일이든 집중해서 몰입하면 우리는 그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인간이 가장 깊은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몰입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몰입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뜨개질, 글쓰기, 나무 깎기, 그림 그리기, 요리, 사진 찍기 등 작고 단순하지만 시간을 잊게 만드는 활동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며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쓸모없음이 아닌 존재감을 선사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미술을 배우기 시작한 62세 여성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나와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작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허무함은 고립된 감정입니다. 그 안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는 세상과 끊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 나를 가볍게라도 이해해주는 존재만 있어도 우리는 허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프로그램, 자원봉사 모임 또는 취미 동호회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고 작은 책임감이 생기면 다시 삶의 긴장감이 깃듭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회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무함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을 진짜 내 손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공간을 바꾸고, 루틴을 만들고, 감정을 기록하고, 몰입을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허무함은 단지 감정의 파편이 아니라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방향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표는 남들이 만들어준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려가야 할 새로운 지도의 출발점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생계라는 책임 앞에서 많은 걸 포기하고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무엇을 할지, 누구와 있을지,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완전히 나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허무함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내 삶을 스스로 정의해 볼 수 있는 드문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경험은 지금 여러분이 새로운 방향을 잡는데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자산을 나를 위한 삶에 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단 10분이라도 나에게 집중해 보는 연습. 매주 한 번이라도 낯선 곳을 걸어보는 시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모험. 그 작고 사소한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구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